사랑하는 이에게 고백하고 싶으신가요? 내일 화이트데이 놓치지 마세요. 화이트데이는 1978년 일본에서 시작된 기념일인데요.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주는 발렌타인데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남성들이 받은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한 달 후인 3월 14일에 여성에게 화이트 초콜릿이나 선물을 주는 날이 바로 화이트데이인데요.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비난도 있지만 마음에 두고 있지만 말 못했던 이들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날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연인이 아니어도 사랑하는 이에게 표현해 보세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안녕하세요. 전주 FM 93.5MHz 지구로운 채식생활 진행자 진혜입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기후위기 시대에 지구 평균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보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및 전국에서 기후위기 등 활동을 하는 개인과 단체 그리고 전문가를 모시고 기후변화와 관련 활동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책으로 만나는 지구, 영화로 푸는 환경 토크, 채식을 부탁해, 몸과 마음이 편한 밥상 이야기 등 다양한 코너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매주 목요일 4시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토요일 4시에 재방송이 있습니다. 웹에서 전주 FM 공동체 라디오를 다운받으셔서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뿐만 아니라 광주 88.9, 안산 88.7, 수원 93.6에서도 저희 지구로운 채식생활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시민께서는 주파수와 시간 확인하셔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는 지구로운 채식생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는 거, 공유는 사랑입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오늘의 초대 손님 소개할게요. 언덕 위에 맑게 개인 하늘에 나 힘껏 달려가고 봐 마음을 열고 나의 가장 진실한 꿈 같은 이름들만 가득
네, 달인의 버드나무였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김누리님께서 소개한 노래인데요. 이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어요. 그들이 우리를 덮을 때까지. 제가 처음 듣는 노래인데 좀 잔잔하면서도 울림이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선곡해 주셔서 김누리님 감사드립니다. 자, 전주시는 이제 연꽃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그 중에서 덕진공원이 있죠. 덕진공원에 이제 수백억을 들여서 전주시가 관광 명소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공원 내에 있는 200여 그루의 이제 나무가 제거되거나 이식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북녹색연합의 김희진 활동가와 전주시민 김누리님을 모시고 덕진공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까 누리님이 소개해 주신 노래 처음 듣는데 굉장히 울림이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버드나무였습니다. 버드나무 하면은 지금 전주시하고 좀 더 관련이 있죠 아마. 그래서 그런 목적 때문에 오늘 이 곡을 선정해 주신 것 같고, 오늘 또 우리가 나눌 주제가 나무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잘 어울리는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자, 본인 소개 각자 부탁드릴게요. 우리 희진님부터 본인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살고 있고 지금 전북 녹색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희진 활동가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전주에서 살고 있는 김누리라고 합니다. 저는 전주에서 태어나서 유년기와 학창 시절을 보냈고요. 20대 때 잠시 타지에 있다가 전주천 버드나무 벌목이 시작되었던 2023년 작년도죠. 그때 다시 전주로 돌아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그 전북 녹색연합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김희진 활동가님께서는 이제 활동가니까 이제 충분히 전북 녹색연합에서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김도리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주시 이제 버드나무 벌목과 관련해서 문제점들을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까이 환경 파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직접 이제 손발 벗고 나서서 시민들에게 그 문제점을 알리고 또 전주시와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환경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되시는 어떤 이유나 계기가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작년과 작년에 걸쳐서 이제 전주시에서 전주천과 삼천에 있는 수백 그루의 버드나무들을 벌목했던 상황이 이미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이제 그때도 시민분들의 동의 없이 시에서 강행한 벌목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더 이상의 무분별한 벌목이 일어나지 않도록 요구했던 시간이 좀 길었어요. 저 또한 전주천에서 어릴 적부터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곳의 나무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훼손되었다라는 상황에 이건 좀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느끼고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관련한 기록이나 작업들을 펼쳐오고 있었는데요. 그로부터 1년도 되지 않아서 다시 이런 똑같은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파악하고 공론화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주천만큼 덕진공원도 저한테는 소중한 추억이 너무 많은 공간이기 때문에 더 지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의 이제 주제가 덕진공원의 나무 이식과 관련해서 이제 두 분께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덕진공원은 저희 집과도 멀지 않아서 가끔 저희가 이제 산책을 가는 곳인데, 그곳은 굉장히 나무가 오래된 곳이기 때문에 나무들이 웅성하죠. 예, 그리고 오래된 나무들이 있고, 그래서 나무 그늘이 어느 정도 열섬 효과를 완화해주는 역할을 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휴식 공간인데, 이렇게 풍성한 나무들이 사라져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근데 이제 두 분께서는 이곳에 이제 나무들을 이식하는 것, 그리고 벌목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하게 되는지 어떻게 알고 이 조사가 진행되었나요? 제가 덕진공원에 처음 갔을 때 타지에서 놀러 온 친구들이랑 했던 대화가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요.
서울에는 이제 자연 그대로의 공원이 거의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부지가 있으면 분명히 상업시설이 들어오고 이상한 조형물을 설치하고 했을 텐데 여기는 그런 게 많이 없어서 편안하고 참 좋다고 했었거든요. 그 뒤로 서울에서든 타지에서든 친구들이 놀러 올 때마다 덕진공원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전주의 공간이었어요.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들 그런 풍경을 좋아했었고요. 그런데 덕진공원에서 벌목이 진행됐다는 걸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뒤늦게라도 현장을 보고 파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옆에 계신 누리님과 뜻이 맞아서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면서 조사를 해보니 덕진공원을 거의 인공적으로 개조하겠다는 수준의 사업 계획도가 나와 있길래 더 이상의 생태학살과 훼손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곳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자연스러움이 그대로 묻어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그 호수 이제 준설 작업 그리고 이제 거기 연화장이나 도서관 있잖아요. 그 외에는 그 외의 부분들은 거의 훼손되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아마 덕진공원을 많은 분들에게 이 공간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꼈는데 이번에 그냥 나무 이제 이식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새로운 어떤 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에서 많이 좀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아마 김누리님도 마찬가지여서 두 분이 아마 그 현장에 직접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곳에 이제 한 전체적으로 이제 전주시가 이제 덕진공을 이 일종의 그 체류형 관광지로 이제 바꾸겠다라는 큰 어떤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에 한 550억 원을 들여서 뭐 호수 수질을 개선한다라든지 야간 경관을 조성한다라든지 뭐 수변 쉼터 조성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 거의 인공적인 어떤 시설을 들여서 그 관광지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나무 이식과 벌목에 관련된 그 공간이 열린 광장을 조성한다는 것이잖아요. 이 열린 광장 조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제가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과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의문점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있어요. 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파보고 문의해보고 하다 보면 계속 도돌이표처럼 돌아오게 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건 덕진공원을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시각입니다. 근본적인 취지부터가 잘못됐다는 거고요.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할 때 전주시에서 부득이했다고 하면서 내놓는 의견이 죄다 외부적인 시선이에요. 애초에 관광지화라는 말에서부터 이 공원을 일상적으로 산책하고 찾아오는 가까이서 살아가는 전주 시민들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공원 생태계에 깃들어 사는 생명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정 방안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겁니다. 열린광장 조성 사업은 질문 주신 대로 550억이 투입될 예정인 덕진공원 관광지 육성 사업의 시작이자 일부입니다. 총 사업비가 32억이 들어갔고요. 열린 개방된 광장을 만들려고 나무를 베어내고 뽑아내고 흙을 깎고 있어요. 그리고 부분적이긴 하지만 그 자리에 시멘트를 발라서 광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 전에 덕진공원이 대체 어떻게 봤을 때 닫혀 있는 걸로 보였는지 누구 아이디어인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덕진공원에 자주 가던 전주분들 중에 입구에서부터 호수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했다.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뻥 뚫린 광장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그리고 하필 나무들이 있던 자리예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여기 덕진공원이 열린 광장으로 이제 만들겠다라는 어떤 그런 사업 목적인데 그곳에 나무를 두고도 광장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 나무들도 상당히 오래되었고 그런데 나무를 두고도 광장을 만들 수 있는데 왜 나무들을 이제 이식한 곳이죠. 다른 곳으로 이제 이식했다라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는 뭔가요? 방금 말씀하신 그 사람들의 어떤 공간이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 나무를 다 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 질문을 조금 비틀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덕진공원의 역사가 깊은 만큼 나무들의 수령이 오래된 것은 사실인데 오히려 그 나무들의 수령이 오래되었으니 벌목을 하게 되었다는 흐름이 이제 이 시의 주장 중 하나거든요. 네. 벌목 상황을 접하고 저희가 처음 덕진공원에 갔던 날에 시청과 시공사 관계자로부터 잘린 나무들의 대부분이 고사목, 오래되어서 죽어가는 나무 혹은 병충해를 입은 병든 나무라는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같은 날에 공원을 더 오랫동안 지켜본 다른 분들께 다시 확인을 구했을 때는 최근까지도 그 대부분의 나무들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라는 답변을 듣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벌목이 불가피하게 필요해졌던 결과가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모든 게 공사의 한 과정이었던 거고 그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불필요하게 많은 나무들을 벌목했다고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또 설령 정말로 오래되었거나 병든 나무가 있었더라도 저희가 사람이 나이가 들고 아프다고 몸을 잘라내지는 않잖아요. 또 무조건 시설 같은 곳으로 보내는 것도 답이 아닐 테고요. 반면에 나무의 상태나 쓸모에 따라서 나무의 거처를 손쉽게 판단하고 결정하려는 상황이 좀 매우 인간 중심적인 태도라고 느껴졌고요. 시청에서 또 다르게 주장했던 것들 중 하나가 공원에 나무들이 낮은 동산을 이루는 지형이 있는데 거기에 가려져서 바깥쪽 도로에서는 호수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그 의견을 반영해서 호수가 잘 보일 수 있게 개발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결국 인간의 조망권을 위해서 나무를 희생시켰다는 건데 애초에 거기에 동산이 만들어졌던 것도 인간이 도시공원이라는 곳에 어울리는 경관을 조성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매번 인간의 편의적인 기준대로 나무들이 살아갈 땅을 훼손하고 변형하려는 과정을 좀 많이 이해할 수가 없고요. 환경이 자주 바뀌면 이미 잘 살고 있었던 나무들도 버티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나무들을 살기 어렵게 만드는 게 이런 인간 중심적인 태도다라는 문제의식을 계속 느끼게 됩니다. 네, 제가 여기서 두 가지를 좀 더 짚어보고 싶은데요. 조망권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 나무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호수를 바라보는 조망권이 이 나무가 가린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또 하나는 오래된 나무이기 때문에 벨 수밖에 없었다라는 두 가지 이유잖아요. 그런데 이게 앞뒤가 둘 다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망권 때문이라면 사실은 이 관광지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들어오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밖에서도 볼 수 있게 한다? 그것은 맞지 않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고, 나무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번 공사 때 한번 베어버리자라는 얘기도 맞지 않는데, 나무가 오래되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능한 도시 내에 나무는 많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인데, 특히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도시가 더더욱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무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역할들, 뜨거움을 좀 더 온도를 낮춰주고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대부분 덕진공원에 오시는 분들은 산책로도 있지만 거기에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공간 때문에 오는데, 그렇게 모두 다 개방해 놓겠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좀 상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주시가 말하고 있는 그러한 그 답변에는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이제 일부는 이제 다른 곳으로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도대체 어떤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네. 시청에서 전달받은 그 열린광장의 사업 조감도를 보면요. 열린광장에 붙은 또 다른 이름이 천상열차 분야지도 광장이에요. 이름도 너무 길어가지고 네. 누가 도대체 저도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저도 계속 보다 보니까 외우게 됐는데요. 아, 그랬어요. 네. 이게 나무를 베고 흙을 깎아서 평탄하게 만든 자리에 시멘트를 부어서 원형 광장을 만들고 공원 입구에서부터 거기까지 가는 길도 보도블록을 깔 계획으로 보입니다.
정말 이건 반시대적인 아이디어예요. 정말 시대착오적인 네네네. 생각이죠. 네, 그리고 지금 연화교가 있잖아요. 연화장 도서관, 연화교 가는 길이 도서관이 지금 시멘트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멘트가 아니고 대리석이죠. 그래서 여름에는 햇볕을 받아서 너무 뜨겁고 겨울에는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다리를 재가설한다라고 하는 지금 그러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를 시멘트를 발라서 광장을 만들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네. 거시적인 관점이 전혀 없는 아이디어인 거죠. 그러면 거기 시멘트 뜨거운데 누가 거기서 뛰어놀아요? 그래서 정말 웃긴 게 네. 나무를 베어놓고 그늘막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헐. 지금 방송 진행 중인데 어이가 없어서 무슨 말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게 사실 중요한 문화유산이긴 해요. 네. 그런데 이 그 모형을 본뜬 거대한 야간 조명 시설물을 그 광장 바닥에 설치를 하겠다는 건데 네. 이거 한번 다들 검색해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계획도 사진 보여드리고 설명드렸을 때 와, 뭐 예쁘겠다, 잘했다 하는 사람 한 분도 못 봤거든요. 말로만 들어도 너무 뜬금없지 않나요? 이름이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천상열차 분야 지도입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 한번 검색해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 분명히 결론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되돌아갈 계획은 없는 거죠.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아, 저희가 이것만은 막아달라고 네. 정말 이건 흉물이 될 거라고 네. 시에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북 녹색연합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요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네. 시민들이 분명히 결과가 눈에 보이는 건데 불 속으로 지금 뛰어드는 나방과 같은 결과가 나올 건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전주시에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되나요? 산림공원과죠? 네, 맞습니다. 네, 전주시 산림공원과에 연락을 하셔서 나무를 다 베고 이곳에 시멘트 바닥에 이러한 공간 조형물을 만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 그 결과가 뻔히 보이는 그런 것인데 거기에 우리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거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분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네. 산림공원과 분들께도 문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전체적인 조감도를 그린 거는 전주시장이거든요. 네. 전주시장에 민원을 많이 넣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전주시장이 문제의 핵심이군요. 과거 버드나무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네, 전주 시민들이 뽑은 시장님이십니다. 또 이제 그 시민들에 대한 생각에 전혀 없이 본인들 생각만 가지고 일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시민들의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원래 그러면 조금 사람들이 그곳이 공간이 어떤 곳이었는지 이제 기억 속으로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이미 그 공간이 사라져 버렸는데 그 볼목한 자리가 지금 어떤 공간이었는지 혹시 그 누리님도 가보셨으니까 잠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은요. 네,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시에서는 지금 덕진공원을 관광지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덕진공원이 전주에서 사시는 분들의 오랜 일상의 산책로이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휴식 공간이기도 했고요. 많은 시간을 함께 했던 친구이자 삶의 동료 같은 곳이라고 저는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또 공원에 있는 나무들이 더위나 추위를 막아주는 그늘이 되어 주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제가 그 시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고 더 납득하기 어려웠던 주장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문장을 좀 읽겠습니다. 폭염 등 날씨를 고려하여 광장 주위 휴식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폭염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잦아지고 있고 그럼 그걸 시청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나무들을 잘랐다라는 것인데요. 공원은 도시에서 특히나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에서 생태 환경이나 그러한 기후 변화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그런 점에서 좀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런 말들이 그럼 나무들이 그늘 역할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냐, 그것이 나무들의 가치의 전부이냐라는 말로 전달될까봐 약간 걱정은 되는데요. 실제로 도시 공원에 많은 나무들이 조경의 용도로 심어지고 있는 게 사실상의 현실인데 2018년에 덕진공원이 이미 크게 한 차례 바뀌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나무들의 삼터가 굉장히 크게 뒤흔들리게 되었고요. 이번 상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원이라는 곳을 인간 중심적인 장소로 생각하면서 나무들이나 혹은 나무들과 연결된 다양한 생태계를 그 경관의 일부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과연 맞을지 이러한 거시적인 시각 자체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네. 나무를 단순히 하나의 어떤 조망권이나 아니면 공원 내에 하는 시설로 받아들이면은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지자체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환경에 관련된 교육이 이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은 지자체 담당자들과 얘기할 때 전혀 환경적인 마인드가 없는데 환경부서라든지 공원가라든지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또 문제는 그분들의 어떤 그 환경 마인드셋도 문제가 되지만 특히 이제 시민들도 사실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는 공원에 어떤 뭐 장애물이 된다 하면 그것들은 없애줘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계속 김누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주의적인 인간 중심적인 어떤 사고를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내 주변에 있는 자연이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그것을 민원을 넣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또 지자체에서는 그 민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돌고 도는 서로 쳇바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가 지금은 조금 더 그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쯤에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조금 열이 올랐죠. 음악 한 곡, 가벼운 음악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2부에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돌고 돌아 제자리에 남겨지게 되더라도 나를 아는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지. 그대여 사랑하게 멈추지 마요. 가시던 발이 힘들어도 지금까지 받은 사랑 적어 보여도 그대는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하는 길이 있지. 만약이란 두려움을 걷어내는 과정 속에 그대여 사랑하길 겁내지 마요. 가시던 분이 힘들어도 지금까지 받은 사랑 적어 보여도 그대는 될 거예요. 사랑을 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만의 방식으로 뜨겁고
지금까지 실수한데도 기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길 멈추지 마요. 가시던 물이 힘들어도 지금까지 받은 사랑 적어본다면 그대는 될 거예요. 사랑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RF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후변화 라디오 방송 지구로운 채식생활을 듣고 계시는데요. 2부에서도 전주시 덕진공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두 패널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93.5MHz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계속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우리가 지금 노래 듣고 잠시 감정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전주시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화가 나는데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이 벌목이나 이식에 앞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돈은 우리의 세금이 들어서 지금 열린 광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이 된 건가요? 네, 저도 당연히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그리고 덕진공원은 전주 시민들의 역사와 추억이 깃든 공간이자 오랫동안 생태계가 유지되어 온 곳이잖아요. 이렇게 대규모로 뜯어고치는 사업을 할 때는 꼭 인근 주민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알아야 하는 일인데 벌목 뉴스가 나가고 논란이 이니까 그제서야 덕진동 주민을 대상으로 급하게 설명회를 진행했다고는 합니다. 네, 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참여율이 적을 수밖에 없었고 그때 발표했다던 자료도 제가 받아봤는데 너무나 부실하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관광지 육성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구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 의견보다 관광객, 외부인의 의견을 들은 거죠. 또 주민 의견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생태환경 전문가, 산림 전문가의 자문을 제대로 구했는가 하면 그것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진행했다고 하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자료 공개를 청구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금 공개된 사업 계획도는 검색하면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한번 원래의 덕진공원이랑 비교하면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어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 기존 주차장은 없애면서 3개의 주차장을 더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세금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사람과 자연 모두에게 더 좋은 공원을 만들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관광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 그 관광의 그 새로운 트렌드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 관광의 새로운 트렌드는 있는 그대로 레트로가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지금 너무 현대화돼 있고 기계화되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그런 느낌들 그리고 자연 있는 그대로를 선호하거든요. 네네. 그게 훨씬 더 그 관광 상품으로 더 많이 팔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세상의 흐름을 전혀 보고 있지 않는 전주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는 과정도 전혀 없었고, 그리고 생태환경 전문가나 산림 전문가 자문도 없이 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전문가 의견은 네. 어떤 심의가 있었는지 좀 네. 다시 살펴볼 네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도시공원위원회 이제 심의를 거쳤다고 하는데 어떤 과정이었는지 좀 더 그리고 그것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그 심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행정들만의 어떤 관광 사업 그 목적으로만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면 그것도 결과는 당연히 그 사업 그냥 말로 그 파괴, 자연 파괴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이뿐만 아니라 지금 재작년에 이제 2월, 3월 이제 전주천에서도 그 버드나무 수백 그루가 벌목한 바가 있잖아요, 전주시가요.
많은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전주시는 무차별 벌목은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건데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짚어주신 것처럼 전주시에서 지금 모든 생태 자연을 관광 상품 혹은 어떤 개발 자본의 영역으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전주천 벌목이 처음 강행되기 반년 전이었던 2022년 7월에 이제 전주시에서 이제 시민들 그리고 활동가들로 이루어진 생태하천 협의회와 의논을 거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꼭 필요한 나무나 가지치기 그때 꼭 필요한 나무만 가지치기를 하거나 일부만 솎아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벌목을 계획했던 구간의 모든 나무들이 잘려버렸고 그 과정에서 협의된 적이 없었던 3천 부근의 수십 그루까지 같이 잘려나가게 되었어요. 이제 뒤늦게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 하고 여쭤보니까 시에서는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라고 또 이유를 대셨는데 오히려 그 물가에 뿌리를 내리는 버드나무는 강우량이 많아질 때마다 물길을 흐르는 속도를 줄여주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나무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 전주천 수위가 높아지거나 범람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민들이 계속해서 그런 상황을 지적했기 때문에 만약에 시가 그것을 경청하고 제대로 숙고를 했다면 그 과정을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도 또 다시 동의 없는 벌목을 강행했다는 게 너무 지금 화가 나고요. 이건 시민들과의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이고 또 나무들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잘못,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잘린 버드나무들이 그 한 그루 한 그루마다 전의 모습까지 자라나려면 수십 년이 걸린다고 해요. 최소 30년이라고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나무가 그동안 이렇게 애써서 살아왔던 그만큼의 시간을 인간이 결국 훼손하고 죽여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개발 사업들을 보면 정말 시청이라는 곳이 시라는 곳이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시민이라는 범주에 어떤 자연 생태계가 고려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 나무가 다시 자라려면 수십 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나무가 잘라진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전주 시민들의 추억까지 다 잘려나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시청 우리에게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식 상황을 접했던 사람들의 주변 그 주민들이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네, 많이들 황망해 하셨죠. 이게 잘리고 뽑혀나간 나무들을 뉴스로 보는데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버드나무 사태 때 전국적인 공분이 일었으니까 앞으로는 안 그러겠지, 좀 설마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또 이렇게 하룻밤새 진행이 되었고요. 시 측에서는 나무들을 대부분 이식하거나 공원 내에 재배치를 할 거니까 그때와는 다르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 자체로 한 생명이자 다른 생명들의 쉼터인 나무를 그렇게 막 옮겨도 되는 사물처럼 보는 시선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시에서 또 반성 없이 잔인한 짓을 저지른 거죠. 그렇게까지 해서 짓겠다는 게 필요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은 인공조형물이니까 더 납득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곳을 이제 서식지로 삼고 살았던 동물들도 갑자기 본인들의 집을 잃은 상황이 됐을 텐데요. 네. 뭐 새들도 있고 그 나무에서 기생하는 많은 어떤 동물들에게도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날벼락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나무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이제 수십 년 이상을 살아오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집도 철거될 거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 조성 사업에서 매입하려는 부지 중에 이제 거의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온 70대, 80대 주민분들의 집이 있어요. 그 받아봤던 사업 조감도를 봤을 때 그분들의 집터에 지금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시에서는 그런 보상만 해주면 된다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최근에 그분들을 만나 뵙고 왔을 때 말씀을 들어봤을 때 그분들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보상금도 더 좋은 집도 아니고 그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집에서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개발 사업으로 뿌리가 뽑혀서 그 이식되었다고 알려져만 있는 나무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이식된다고 해서 갑자기 달라진 환경에서 그 나무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저희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집을 떠나는 것도 거기서 살아온 시간이나 그간 맺어온 관계가 다 뿌리채 뽑혀버리는 일인데 이사만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시 새로운 삶을 꾸려야 할 테고요. 그래서 나무가 놓인 환경이나 인간이 거주하는 환경이 삶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명히 다들 알고 있을 텐데도 누군가 살아가던 곳을 관광지로 만들려고 원래 있었던 거주민을 밀어내는 일이 이게 얼마나 크고 잘못된 문제인지 시에서도 조금 더 생각을 다시 넓혀가지고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평생을 거의 살아오신 두 부부에게 정말 그야말로 여기도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는 격이 된 것 같아요.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잖아요. 내 삶의 터전, 내가 이 세상에 와서 갈 때까지 한 곳에서 모든 추억과 인생이 묻어있는 곳을 갑자기 지금 그 나이에 나가라고 한다니 정말 이건 너무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정말 이곳 그 열린 광장 외에 또 다른 어떤 시설물들이 개발 예정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로 인한 어떤 환경적인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못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어려운 이름의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사실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천문도예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문화재를 존중하고 싶고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요. 전주시의 이 계획을 보면 자꾸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미워하게 되네요. 이걸 설치하면서 이제 연결해서 함께 하겠다는 프로젝트가 야간 경관 계획이에요. 그게 이 천문도인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중심으로 해서 별자리 테마로 호수 수면, 나무들, 펜스 곳곳에 빛을 쏘거나 인공 조명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덕진공원은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아까 나무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곳들이 살아가는 삶터이자 또한 잠자리터잖아요. 근데 호수에는 또 물살이들이 살고 있고 풀, 나무, 흙 곳곳에 새들, 양서, 파충류, 곤충, 미생물들이 자기들만의 생태계를 이루고 살고 있는 곳인데 시에서는 조명을 자정까지만 켤 것이라고 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던데 누가 밤 12시까지 눈앞에 빛을 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사실 그 12시까지만 켜고 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네. 12시까지 관광객을 받겠다는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 물론 당연히 그 열린 광장 외에 나무숲이 있잖아요. 거기에 살고 있는 동물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주변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은 분명히 불빛 이 공해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다른 나라에서는 저녁이 되면 불을 끄는데 여기는 지금 불을 켜놓자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이 인공 조명은 과거에는 하나의 관광 사업이나 그 사람들 끌어들이기 위해 특히 이제 밤에도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그런 점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도 사실은 퇴물된 하나의 그러한 그 관광 사업이나 아니면 그 트렌드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불을 끕니다. 그런데 불을 켠다고요? 인공 조명을 만들어서 불빛 공해는 어떻게 하나요? 네,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지금 계속 그 전주시는 자연을 파괴하면서 도대체 그러면 관광객이 얼마나 올지 그 사람들이 12시까지 불빛 공해를 받으면서 머물면서 전주시에 물론 어느 정도의 그 경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경제적 효과 이외에 놓치는 부분들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누리님께서는 요거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어떤 그 문제점, 환경 문제점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지금 덕진공원에 가면 플랜카드가 크게 붙어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지금 열린 광장 사업과 함께 덕진호 수질 개선 사업도 함께 진행 중이에요. 근데 그 개선을 하겠다는 방식이 좀 많이 당황스러운데요. 전주천에 있는 물을 덕진호로 끌어와서 호수에 물로 쓰겠다고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작년에 전주천 벌목에 대한 주민 감사 결과가 있었는데 그때 밝혀졌던 게 벌목 당시에 전주천 수질과 하천 생태계 보전을 하기 위한 대책이 전혀 없었고요. 애초에 하천 관리청 허가도 없이 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벌목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태계를 파괴하고 전주천을 방치시켰으면서 이제는 그 전주천의 물을 호수에 가져다 쓰겠다라는 사고 방식이 또 다시 한번 이해가 되지 않고 사실 좀 많이 무섭게 느껴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그 수질 정비를 위해 호수에 있던 연꽃들까지 일부 제거를 하였다는데 오히려 연꽃은 수질을 정화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힘을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생태계 자체를 존중하지도 않고 인간에게만 더 좋아 보이는 호수를 만들겠다고 원래 거기 있던 삶을 다 밀어낸다는 게 과연 맞는 일인지 저는 이게 개발 사업이 아니라 삶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수질 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북 녹색연합과 시민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이러한 자연 파괴가 아닌 자연과 공존하는 그러한 시가 그렇게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실제로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해왔던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공원은 어떤 모습일지, 또 사람들의 입장뿐만 아니라 생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공원 자체에 어떤 환경이 이로운지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또 자세한 이야기는 김누리 님이 이어서 답변해 주실 거예요. 네, 좀 더 이 이야기가 많은 시민들에게 좀 다가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혹시 앞으로 이제 토론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언제 혹시 이 방송에서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이 환경 단체들과 그 산림 전문가 분들과의 토론 자리는 시에서 마련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둔 상태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네. 시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북 녹색연합에서 전주시에 의뢰해서 전주시와 함께 이제 그 토론회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우선 먼저 많은 시민들이 이 상황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좀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가 생태 환경 관점이 아닌 어떤 경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좀 더 멋진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니까 놀러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관광객이 더 오니까 좋겠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좀 더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어떤 그러한 활동이나 이제 토론회는 이제 전문가나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제한적이니까 우리 많은 시민들이 좀 더 알 수 있게끔 물론 이 방송도 그것의 하나의 일환이기도 하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좀 더 시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또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서 혹시 전북 녹색연합에 요 관련해서 어떤 정보들이 공유되는 게 있는가요? 네. 저희는 원래 기존에도 활동을 한 것들에 대해서 홈페이지나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SNS에 꾸준히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덕진공원 사업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쓰여진
네, 그래서 전북녹색연합의 홈페이지에 가면 지금 덕진공원의 이 열린 광장 조성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러한 내용을 보실 수 있다는 얘기시죠? 네, 저희가 네. 앞으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 김누리님께서 좀 더 얘기해 주신다면은요. 네, 그 김희진 활동가께서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먼저 잘 소개를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저는 그 김희진 활동가는 일단 시민단체에 몸을 담고 계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전주에서 저랑 같이 살아가는 친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와 함께 이런 뜻을 같이 모아주고 계시는 많은 친구들이 재작년 버드나무가 처음 벌목되었을 때 그 나무들을 기리는 추모제를 같이 기획하기도 했었고요. 작년에는 또 벌목 이후에 그 전과 그 이후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전하기 위한 잘려간 전주천의 시간이라는 캠페인 활동을 같이 또 진행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통해 벌목 상황이 널리 알려질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덕진공원의 예전 모습을 좀 이제라도 기록하기 위해서 인근 주민분들 또 시민분들 또 타지에 계시는 관광객분들로부터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작업을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그렇다고 과거에만 머무는 기억이나 이미 잃어버리고 끝난 기억 수집에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이제라도 더 잃지 않기 위해서 불필요한 개발 사업을 멈추는 실천으로 이어질 때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관심을 보이는 목소리들이 많아질수록 시에서도 무시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저는 그 열린 광장이라는 그 표현에 계속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는데 덕진공원이 정말로 열린 광장이 되려면 우리의 목소리가 이렇게 개방되어서 받아들여지고 같이 지켜나가는 광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또 많은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들 보여주시고 문제 제기를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냥 시민일 뿐이지만 오히려 시민이라서 더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들이 둘러볼수록 생각보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덕진공원의 과거의 모습이 지금은 이제 벌써 과거가 되어버렸네요. 과거의 모습을 갖고 계신 사진이나 뭐 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될까요? 저희가 이 공론화 작업을 인스타그램이라는 SNS 계정에서 일단은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아마 뭐 추가적으로 그걸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계정을. 그래서 네. 거기로 DM을 주셔도 되고 혹은 전북녹색연합 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괜찮을 것 네, 같습니다. 전북녹색연합의 과거에 이제 덕진공원의 사진이나 영상이 있으신 분들은 보내주시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전주시의 역사하고 추억이잖아요. 지금은 그 추억을 되돌이킬 수 없지만 이 사진과 영상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변환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과거의 모습 그리고 현대의 모습을 봤을 때 어느 모습이 훨씬 더 우리에게 자연과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지 이런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혹시 가지고 계신다면 전북녹색연합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시간이 마무리됐는데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네, 부탁드릴게요. 네,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주천 버드나무 벌목 때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그 이후에 상황이 변하지 않다 보니까 무기력감이 조금 더 커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선뜻 손을 내밀어 주시기 어려운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뭔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이 문제를 직시하는 시선들이 있다는 거를 보일수록 어떤 변화는 차근차근이나마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네, 정말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어떤 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무기력하고 내가 움직여도 별 차이가 없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한 사람에서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 우리가 중간에 노래를 들은 게 있잖아요. 제목이 뭐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변하지 않지만 누군가 한 사람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참해서 좀 더 그 자연 친화적인 전주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며 오늘 두 분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ell,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Well, I'm gonna wor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work in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And I think I can. 전북 녹색연합 김희진 활동가와 김누리님으로부터 덕진공원 내 열린 광장 조성 사업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공원을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더 많은 시설을 들이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최고의 관광지는 인공적인 개발보다는 자연을 그대로 유지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잔잔한 호수, 자연 그대로의 숲길은 인공적인 시설이나 화려한 조명보다 더 깊은 감동과 울림 그리고 평화를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환경 보호 차원을 넘어서 인간 본연의 삶과 연결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덕진공원의 열린 광장 열려 있나요? 지구로운 체육생활 진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And I think I can, and I think I can. I'm gonna w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I'm gonna t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Well, I'm gonna clean up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